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말이죠. 저는 요즘 삼계탕이 그렇게 그리워요. 이열치열. 네. 뜨거운 삼계탕. 그 닭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요리 없어요? 글쎄, 저는 예전의 통닭이죠. 아, 옛날 통닭? 네, 그 외 통닭 별거 없어요. 요즘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마늘 소스에 찍어서 먹던 그 통닭만 생각나는데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죠. 저는 그 예전에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적에 정말 시원한 맥주에다 닭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요. 치매. 나오자마자 그냥 그거를 그 못 먹는 뼈 빼놓고는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바삭바삭 뜯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 진짜 닭들이 아주 바빠요. 네,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네. 닭을 싫어할 사람 거의 드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회복의 주인공이 이 닭과 관련이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닭하면 생각나는 회사입니다. 하림의 네. 이문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의 새로운 경영 신화를 쓰는 사람 이문용. 오늘불로 하루 평균 30만 마리의 닭고기를 가공 생산하는 익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12년 전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그가 하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서번트 리더십의 롤모델을 제시한 이문용 대표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당나귀를 많이 먹으면 바람 핀다는 그래서 불나고 있네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가야 되나?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약속이니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17년간 떠났던 교회를 다시 등록하고 돌아오는 자기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타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이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마 자기의 삶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아, 오늘 닭으로 뭐 좀 해먹어볼까요? 이문용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부터 좀 묻고 가고 싶어요. 대표님은 닭고기 좋아하세요? 많이 드세요? 아, 진짜. 남들보다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요? 정말요? 아, 그렇게 매일 보고 질리지 않으세요? 야, 근데 먹는 것은 그렇게 빈번하지 못하죠.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기름 장사 기름 아끼지 마음대로 못 쓰듯이 예, 소중하죠 저희한테는. 하긴 내가 먹을 게 있으면 이거 하나라도 더 고객들한테 줘야죠. 특히 좋은 고기 보면 더 그런 생각 예,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혹시 우리 하림의 대표님은 닭 요리 중에서 요즘에 뭐 파닭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진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닭고기 좋아하는 거 종류대로 얘기하라면은 뭡니까? 찜닭하고 삼계탕, 백숙인데 역시 저도 그 순서인가요? 범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찜닭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닭을 좋아. 그 요즘에 여름이라 정말 매출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계절 많이 타나요? 특히 뭐 일반 닭은 사실 육개는 그렇지 않은데요. 네. 삼계탕 부분만은 좀 특별하게 계절을 탑니다. 아, 아마 6, 7, 8월 3개월에 판매되는 것이 네. 연중 판매 한 80%가 삼계탕은 판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주부님들께서 아, 오늘 닭으로 뭐 좀 해 먹어볼까? 지금 얘기 많이 하실 것 이문용 같아요. 대표님의 네. 회복 관련 검색어 1위는 역시 뭡니까? 하림. 할인이에요. 네. 할인과 이문용. 이문용과 할인 빼놓을 네. 수가 없죠. 사실 이 하림이 정말 닭고기 메이커? 라는 걸 처음으로 봐. 네. 닭은 예전에는 뭐 닭장에서 잡아서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닭고기가 메이커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 하림 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은 역사죠. 네. 네, 닭에 있어서. 닭이 아마 지금 저희 회사가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 창업자인 김홍국 회장께서 그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아마 급작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마 하이라 씨의 CF 모델 사용,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죠. 치킨 너겟 이젠 집에서 해주세요. 하이라는 하림. 닭하면은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브랜드가 되었죠. 맞아요. 네. 지금 하림 대표가 되신 지 올해 12년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제가 전 직장에서 조금 한 6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네.
CEO 자리 놓고 이렇게 경합을 벌리다가 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족이라는 용어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쉬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김홍국 회장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그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그 안에 빈틈이 많을 터인데 제가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만에 연락받고 네. 그러고 나서 합류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대단한 해서- 용기신데요. 예,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나중에 갈 때 물어봤더니 자본인도 기도해서 얻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계기가 됐었고, 예, 그래서 2001년 제가 3월 달에 예, 부임을 했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있죠. 예. 아니 그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딱 진취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잠시 물러나와 계시는 상황이 됐죠.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네. 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 극복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가면은 기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계량화되고 또 지식을 이제 그 쌓는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한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농업 문화 쪽, 농경 문화 쪽에 가게 되면은 이 계량화라고 숫자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예,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이 평등하다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화적인 차이 극복을 하지 못하고 과연 여기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1년 만에 그냥 중도에 하차를 했었죠. 청운의 꿈을 품고 탁 하림에 들어가셨다 1년 만에 나오셨는데 근데 다시 CEO로 돌아가는 계기가 있습니다. 합니다. 근데 대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에 그 화재가 나서 1,200억 원의 그 추산되는 피해가 네.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CEO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하림의 전북 익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하림에서 생산하는 30만 마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의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오늘 화재로 소방서 추산 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하림 측에서는 재산 피해가 이보다 훨씬 커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로 사실은 약속을 했었어요. 그 돌아가기 6개월 전에 그 해 2003년도 1월 달에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5월 12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TV에 예. 대형 화재 소리가 그때 한번 뭐 굉장히 크게 보도됐어요. 잿더미로 나는데 봤죠. 거의 전소에 가까울 정도로 타고 있을 때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그 회사로 가기로 했는데 예, 순간 어떻게? 어려움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불나고 있네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예, 예. 근데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조금은 네. 걱정이 앞서서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예, 역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약속인데 가셔야죠. 예, 이 말 때문에 제가 5월 13일 날 현지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일주일 뒤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9일 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입사를 하게 되는 경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예, 기업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근데 제가 아, 대단한데요. 그 CEO 분들을 많이나 해도 몇 분을 알거든요. 근데 그 CEO 분들 중에서 자기 결정을 하시지 그렇게 사모님 말을 이렇게 꼬박꼬박 듣는 분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대표님도 좀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스럽겠습니까? 절대 안 들었죠. 꼬투리 잡힌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듣지 않고 한 30년을 눈물로 기도한 아내의 이야기를 예, 들을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이 그때였었고요. 예. 아마 그 기도의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시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문화가 안 맞으셔서 나오신 때를 다시 들어가실 때 잿더미에 또 공장으로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교육 문제가 제일 사람을 바꾸는 역시 것에 문화적인 부분. 예, 네. 교육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을 먼저 1순위로 여겼습니다. 1순위로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강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강사 제1호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하셨어요?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의 대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언어, 생각,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금요일, 토요일을 아예 저희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학습의 날. 금토를. 예. 네. 금요일, 토요일 학습의 날 그래가지고 16시간은 누구든지 가서 어이쿠. 자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조금은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강사료는 지급하고 왜 우리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연장 수당 안 주느냐 뭐 이런 식의 크레임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끝났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사람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예. 거의 뭐 완벽하게 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은 저희 그 계열사 중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대 출신이 좀 많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요청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4시간 강의 말미에 제가 얘기를 한마디 꺼냅니다. 여러분들 저희 직원들한테 촌놈, 무식한 녀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 수작을 들여다가 강의를 듣기를 자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그들에게 열정이 있기에 한 3년 내지 5년쯤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을 맺었거든요. 네. 재미난 것은 3년쯤 지났을 때, 그 회사의 총무부장이 사장님하고 근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꺼낼 정도로 저희의 변화된 모습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 회사 분위기, 문화를 바꾸시고 네. 굉장히 정말 좋은 입지가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잘 키워놓은 직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카웃. 스카웃 연봉 올려준다고 하니까 스카웃 당해서 통장업체. 외부로 막 가는 요즘 뭐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괜찮다. 합니다. 또 왜냐하면 뭐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서 동일한 사업 내에서 움직이니까 산업 내에서 상관없을 터인데. 진심이세요? 대인배적인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제 밖에 나가서 욕을 들어 먹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가서 좀 더 우수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죠. 지금 CEO가 아니라 거의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왜 지금까지 네. 하림을 왜 닭고기 사원학교 가고 부르나 몰랐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원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볼게요. 근데 우리 또 대표님은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은 야 너희들 숨 끊고 좀 교회 좀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요? 맞습니까?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갔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 갔었을 때는 소주에다 맥주 타가지고 직원들 이 술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에는 것이 같이 해주시고 한 6년간은 7년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었던 이유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간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제 술을 좀 이용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4개월 동안 한 400명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그렇게 이제 술 대신에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회사 내에서 이 성경적인 부자 세미나를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여 명을 이제 교육을 같이 3번 걸쳐서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2006년도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사람이 한 단계 조금은 좀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를 거쳤기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타임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들이 네.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대표님의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요. 1987년 12월 13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데 연관 검색어가 되셨는지.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네. 사실은 학교 쪽에 가려고 하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저의 의자공 관계없이 한 5년, 6년 만에 하나 그룹에 들어가서 사실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만 보고 생활하는 것이 저희 일이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 11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내가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는지 모르고 위만 보고 생활했던 그때였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짐을 싸놓고 친정 가신대요. 외할머니한테.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방문 걸어 잠그고 찬송, 기도 계속 하고 있는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네. 야, 이거 대형 사고 나기 전에 가정을 위해서라도 잊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는 것이 일이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주에 사실은 17년간 떠났던 교회를 다시 등록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날이었기에 그 날짜를 사실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예. 근데 되게 남자는 일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문 걸어 잠그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사실은 부부싸움하고 막 더 뭐라고 하지. 사실 그걸 받아들인 남자는 흔치 않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거든요. 놀러 다니냐 이러죠.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출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죠. 사실은 그 과정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하고 통행 금지 있었을 당시에도 새벽 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아이고. 일에 묻혀서 살고 술에 살다 보니까 예. 아내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예, 이게 뭐 아내한테는 알고 있었던 거고요. 서부천동에서 명일동으로 이사하고 나서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세 아이를 데리고 매주 그 명일동에서부터 서울천동까지 교회를 출석하는 걸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미안한 감이 있었죠. 네. 예, 이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남자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같이 보조를 맞출 터인데 워낙 깊이가 있으니까 이거 쫓아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모르는 척하고 외면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이제 그렇게 그런 분이 오늘날 정확하게 능력 있는 CEO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대표님에게 정말 그런 확신을 주셨나요? 그 92년도에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92년. 예. 네. 그때 저보다 한 5살 위였던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9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물류회사의 하나그룹 내에서 CEO를 이제 제가 어릴 때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릴 때. 몇 살에 몇 살에? 45세. 세상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대표님에게? 네. 그 우울증을 집안에도 얘기를 못하고 정신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운동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안 돼요. 한번 이렇게 그 오는 충격이 등줄기에서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정수리까지 올라오는데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능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치과에 어느 날 갔다 오던 96년쯤 된 것 같은데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 안에서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제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는 서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기억을 10년 뒤에 제가 그것을 찾게 되거든요. 번뜩 났어요. 예. 그래서
예, 그 과정 속에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다시 그 원대 복귀를 했었을 때 뭐 IMF를 만나게 되고 200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또 고난의 어떤 연단의 시간을 또 주시잖아요. 그것을 네. 극복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금까지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라면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여의 삶을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것이 아까 전 직장에 대한 지원이었었고요. 그 이후부터 사실은 교회 가면은 그 전에는 이 기둥뒤에서 조는 게 일이었었죠. 그때부터는 목사님 성경 말씀 메모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의 변화가 그렇군요. 예, 오기 시작을 했었죠. 사모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저 기억해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91년도에 하루에 3갑씩 피던 담배를 저 내일부터 담배 안 피겠습니다라고 끊어버린 게 90년도였었는데요. 예. 그때도 그 담배 끊으면서 제 힘으로 끊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뭐 남들한테 그렇게 먹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제자훈련 도중에 내일부터 나 술 안 먹으라고 그러고 끊은 지가 벌써 7년이 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예.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의 결단력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나중에 제자훈련 끝날 때쯤에 가서 저희 목사님한테 그 전에는 제 힘으로 끊었다고 하던 제가 예. 성령의 힘으로 끊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200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참 집사님을 알게 되고 만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전형적인 서울 사람, 조직 생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고 합리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회사 구조 자체를 또 뭐 회식 문화도 술 문화 중심에서 좀 관계 문화로 바꾼다든지 서번트십을 가지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 회사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을 청취하면서 그리고 회사와 생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한 것 같아요. 이문영 집사님,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집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참 귀한 경영의 달란트, 특별히 서번트십을 가지고서 참 매사에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있으니까는 잘 에너지를 갖다가 잘 이렇게 분배하셔가지고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도 입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요. 예. 둘째는 아내 덕분입니다. 대표님 참 30년간 기도를 그래 30년간을 예, 맞습니다. 참아주고 기도한 그 아내에게 예, 맞습니다. 오늘 최소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모든 시청자들 앞에서 여보, 뭐 어떻게 평소에 여보라고 부르시죠? 예. 저 주로 이름 부릅니다. 이름 그래요? 7년간 이름 불러주고 저 너무 멋있다. 이름이 이장우입니다. 이장우. 네. 장호? 장우. 이 장자 우자. 장호 씨. 한번 부르시면서 얘기 한번 저 해주시죠. 카메라를 보시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장우 씨, 감사합니다. 제 중심에 일밖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을 제 중심에 갖다 둘 수 있게 해주던 당신에게 평생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동. 야, 평상시에도 이렇게 존댓말 하세요? 가능하면 그러려고 하죠. 그러시구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CEO로서, 성공적인 CEO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아주 모범이 되고 계신데요. 근데 아까 전에 17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모태 신앙이었고요. 제가 경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그 예전에 아버님 직장 따라서 움직이다가 주안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교회에 이제 제대로 발을 들여놓은 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6.25 이후에 이게 폐허가 된 공장 한 터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에 예. 어찌 보면 그 어릴 때였으니까 놀이터이기도 했고요. 가면 그 이쪽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뭐 암송도 하고 그랬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으로 치게 되면은 시간으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중간에 뭐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힘들어서 또 가족적인 일로도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된 이유도 얘기해 주는데 그 전에 또 술집에 뭐 네. 성경책을 두고 왔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런 뒷조사까지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왜냐면 캘건 확실히 예, 고등학교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 다닐 때였었는데요. 예. 그 의례 안 오든지 태보낼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갔으면 되는데 그날 분명히 제가 술집에 갔었고 네. 예, 술집에서 나올 때 잊어버리고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 왠지 모르게 멀리하게 되고 어. 예, 그러다가 이상한 다른 쪽에 이제 좀 정신이 팔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터인데 예. 그때 당시에 뭐 이게 철학 소적도 탐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론도 있었고 또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때는 상당히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직,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이제 사회정의가 있는지 뭐 이럴 때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17년 동안 거의 뭐 교회를 강황을 하시면서. 성경책을 뭐 술집에 잠깐 놓고 왔다고 그렇게 예. 그 갑자기 그건 뭐 신앙을.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네. 나름대로 이런 철저한 고뇌 아픔이 있었군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대표님을 잡아주었던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어요. 네.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였었던 친구였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서는 고등학교 때 벌써 하나님을 영접했던 친구고요. 호르몬이하고 둘이 같이 살던 친구인데 네. 항상 긍정적이고 명확해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지에 대한 것을 그 친구한테서 봐왔었고 근데 그것은 그 친구의 일이지 제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계속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목회자 돼가지고 미국 목사님 되셨어요? 네,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예. 저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튼 연단을 더 시켜주시고 그랬는지 그 이후에 뭐 끊임없이 그때 하여튼 어떻게 계속 도움을 주시던가요? 저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생활들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네. 60년대. 그렇죠. 다 어려운 예, 거죠. 하지만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잊으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그때 그 친구가 항상 고맙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리셨어도 안 들렸죠. 그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마음 한켠에서는 맞습니다. 어딘가 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맞습니다. 지금 그런 목회 활동 성함이 김명선 목사님. 네, 미국선. 그 김명선 목사님 만나 뵈면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줬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그럼 거죠. 지금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전화로 연결됐거든요.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이에요. 여보세요? 김명선 목사님. 여보세요? 아, 네, 목사님이세요? 예. 아, 네네. 이런. 예, 우리 저 C채널 힐링 토크 회복입니다. 예, 예. 우리 이문용 대표님께서 예. 꼭 그 신앙의 멘토로 좋은 친구를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어요? 지금 옆자리에 계시거든요. 네. 예, 한번 드세요. 불러보시죠. 예. 여보세요? 문영이야? 어. 예, 예.
아니 세상에 이런 아이고. 이게 뭐 40 몇 년 만에 이거 목소리 들어보네. 아, 진짜세요? 50년 만이지 50년 만이야. 어머. 아, 두 분이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친구들하고는 자주 네. 통화를 했었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교회 같이. 세상에.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정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남쪽으로 내면 얼바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네. 네. 예, 얼바인에 있습니다. 아, 얼바인에서 그럼 목회 활동하시고 계세요? 예, 여기 신학교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계시군요. 네. 목사님.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당시에 그 이문용이라는 소년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목사님? 아유, 그 양반은 그날 훌륭했죠. 같은 학생 때에도 와. 사람이 단정하고, 일단 제가 기억하기는 굉장히 과묵해서 말이 없었어요. 오. 그리고 굉장히 단정했고 학구적이었죠. 틀어짐이 없는 아주 건전한 학생이었죠. 그때 볼 때도. 네. 오. 야, 나 이거 오늘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 그때 공부도 굉장히 그때 열심히 했죠. 아주. 하는 특징은 말이 없었던 거,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단정히 네. 했다는 거, 예. 과묵히 했다는 거, 뭐 그런 게 특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분용 대표님 친구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셨는데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친구가 좋은 멘토가 돼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유, 저 그런 일을 못했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전부였으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그런 영향을 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놀랍네요. 아니, 나로서는 아마 그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오래간만에 통화하셨으니까 대화도 한번 해보시죠. 아, 그 현선이한테서 얘기는 가끔 들었었거든. 근데 언젠가 내가 아이고, 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었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렇게 50년 다 돼서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지나간 추억을 살려서 너무 고맙고, 내가 또 연락을 받고, 아주 생각을 했는데, 그 5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가운데도 우리 극적인 이 만남이 일반 방송도 아니고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인연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볼 때로는 좀 문영이가 사회적으로 이처럼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만난 게 또 기뻐요. 네. 물론 성공 못해서 만난 자체가 기쁘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잘것없는 나를 그 긴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찾아주니까 정말 고맙지, 정말 고맙고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문영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아니, 나도 그 사이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정신적인 멘토였다는 두 분의 걸 이 자리에서 우정.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여튼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나가서 만나서 써야 되는데 네. 갑자기 연락받아서 스케줄을 못 잡아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서 만나봐야지 빨리. 네, 목사님. 오랜 세월 친구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아주 흐뭇합니다. 계속 임문영 대표님을 위해 기도해 줄 거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네. 정말 그 어린 시절에 나눴던 우정을 지금까지 쭉 같이 가지고 네. 계시고 영적으로도 네. 소통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게도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 두 분 나누세요. 한국 나면 한번 만납시다. 그래, 한번 연락처를 한번 연락해 주시고 꼭 연락합시다. 네, 알았습니다. 아유. 편안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계셨어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아마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었고 네. 10대 때였으니까 네. 아마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주 멋진 남자들의 우정을 본 것 같아요.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저런 친구분이 있으셔서. 그러면 네. 그리고 목회까지 하고 있고. 예, 제주에 목사님이 있다는 것 네.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문영 대표님께서 남다른 아픔과 고뇌와 방황을 딛고 재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연관 검색어가 바로 섬김경영이에요. 네. 사실 네. 요즘에는 섬김 경영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주 회자가 되는 말이 되었지만 네. 사실 그걸 이렇게 우러러서 그 교육으로 회사 이념으로 세우기까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잠재 능력은 아마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 중에서 표출된 재능을 우리는 이제 잠재 능력을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98%가 지방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재능 면에서 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들도 훈련을 통하고 몰입과 반복을 통하게 되면 충분히 그들이 가지는 열정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교회에서 강좌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이고요.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봤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교육에 좀 더 몰았었고요. 대신에 제가 꼭 얘기하는 건 내가 쓰는 섬김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잠재 능력 중 그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나는 섬김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끔은 전북 도지사하고 청춘 취업 박람회 멘토로도 나갑니다만은 그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것이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한 열정으로 몰입과 반복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이것을 10년 동안 지금 해오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정 아버지 같으신 분, 인상이 푸근하시고 자상하시고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닭고기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문용 대표.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하림. 사람들은 하림을 두고 이문용 대표 체제 전과 후를 이야기한다. 12년 전 화재로 전소됐던 곳 이문용 대표가 하림으로 온 이후 하림은 연매출 8천억에 육박하는 기업이 됐다. 2003년 5월 10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6시 반쯤에 화재 사고를 접했었거든요. 아내한테만 물어봤어요. 저 화재 났는데 3개월 버틸지 모르겠는데 가야 돼요? 그때 단호한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가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었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부터 좀 키우는 작업을 하기로 한 이후 지금의 하림의 모습으로 커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 이문용 대표는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다. 사장님께서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식사하는 뭐 이렇게 부담이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문용 대표가 하림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인재 양성이었다. 4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간격 미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스프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지. 그거 뽑는 거는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그 화재 난 이후에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원래 훌륭했던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아서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계열사 외부인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림은 닭고기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인재 풀을 갖추게 됐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 중심에 이문용 대표가 있다. 대표님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힘이 많이 드신데요. 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요즘
경무에 상당히 그 힘드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일원으로서 그 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할 테니까 사장님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파이팅!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 CEO께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당위성을 찾으라는 뜻인가요? 예. 그 인간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처럼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꼭 공부하려고 하면 왜 공부 안 하니? 그런 어머님 말씀 들었을 때 하던 것도 디포트가 서버리잖아요. 예. 직원들에게 왜 하는지,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게 하고 그것을 몸소 느끼게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그들이 행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결과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은 좋은데요. 기다려줘야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인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마 사랑도 인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다림이 어떨 때는 3년, 5년씩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 5년까지도 기다리면서 하나씩 만들어갔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변하던가요? 막 기다려주니까. 예,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고요. 예. 본인들 스스로가 밖에 나가서 만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밖에 나간 친구들의 얘기입니다만 얘기해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낫다고 스스로들 평가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표님이요. 정말 아주 인간 복사기. 그래가지고는 숫자, 글자, 뭐 단어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틀리시고 정확하게 하신다면서요. 그거 직원들이 불편해서 혼자. 아 진짜 그러세요? 예,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그런 재능이 있었나 가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잊어버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잊어버린 것 대신에 더 받은 것이 아마 그런 축복 아니었까. 어느 날 갑자기. 네. 아주 명확하게. 네. 그래서 숫자라든가 하는 것들은 10년 전 것도 저희 직원들이 거짓말 시키다 혼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네, 그러고 나서 오는 소리가 이런 걸 어떻게 내일도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자주 하죠. 갑자기 제가 좀 막 조심스러워지는데 직원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나요? 네, 저 그러면은 있습니다. 예. 조금 두렵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능하다면 많은 걸 들어주는 입장인데도. 예,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철저함이 있고, 이제 내려가서 상기부여행을 하니까 이게 맞는 거지.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는 뭐, 아마 오늘의 하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섬긴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아마 틀릴 것 같은데 요즘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한데 그 재물을 잘못 쓰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요즘 세태이기도 한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이것을 할 때 아마 성공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고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었을 때 이것이 아마 제일 좋을 텐데 가끔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형통의 대명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역량을 가졌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끌어안는 그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세상의 성공보다는 신앙적인 성공을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안 지가 10년도 안 됐습니다. 요즘에 정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뵙기에는 CEO이기 이전에 굉장한 교육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석 달 전에 제가 전라북도 예. 청년 취업 박람회에서 했던 질문 똑같은 그래요? 질문이었습니다. 예. 스펙 쌓기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어느 자기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마 자기의 삶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도전,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기보다는 도전지대에 가서 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예, 그것이 보람차고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많이 지나오신 세월들을 보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참 잘해오신 것 같으세요? 참 방황하다가 제자리 잡은 지가 얼마 되질 않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진짜 제가 할 일이 좀 많은 것 아니겠는가. 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저에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은 있습니다. 네, 그 명석함과 단호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큰 일꾼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행, 그 흔적을 남기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이 귀한 흔적 남겨보겠습니다. 와,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거상의 손을. 거상의 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핸드 프린팅을요, 예쁘게 그 액자로 만들어서요, 그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또 거상의 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손을 가지려고 애를 쓰실 것 같은데, 또 그 돈이 거쳐지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또 많은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손바닥부터 떼주시면 감사합니다. 손바닥 떼시고 손은 뒤로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이야. 손이 워낙 크셔갖고 거상의 손이. 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이문용의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서운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안방마님, 우리 정숙 씨가 잠시 이 회복을 떠나게 되었어요. 네. 그 이유를 직접 얘기해 주실까? 아니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아기를 이제 곧 출산할 예정이라서 잠시 회복을 떠나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회복을 하면서 매주 게스트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너무 저한테는 태교가 좋은 태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쑥풍 낳고 금방 돌아오신다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복되는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